따라서 금리 인하는 미국 입장에서 피할 수 없는 운명인 거죠. 그러나 저는 금리 인하가 생각만큼 큰 반응이 없을 거라 생각하는데요. 진짜 비트코인의 대폭등을 만들 이벤트는 바로 미국 정부의 인한 돈잔치라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비슐랭입니다.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비트코인 컨퍼런스 트럼프 연설이 막을 내렸습니다. 트럼프는 예상대로 파격적인 발언들을 쏟아내어 주었는데요. 시작부터 대중들을 열광시키는 퍼포먼스를 보여주었는데 But I'm thrilled to be here in Nashville to become the first American president ever to address a Bitcoin event anywhere in the world. 자기를 미국 대통령이라 소개하며 관중들의 환호를 자아냈습니다. 이후 트럼프는 연설에서 전략적 국가자산으로 비트코인을 채용하고 미국 정부 비트코인을 겁나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다 어떻게 지키려고 그러는지 참... 발언들 중 눈에 띄는 이야기 하나는 비트코인이 머지않아 금의 시가총액을 넘어선다는 이야기였는데, 같은 날 참석한 마이클 세일러 역시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현재 비트코인 시가총액은 세계 부의 0.1%를 차지한다고 얘기하며 강세 시나리오로 갈 경우 4,900만 달러까지 상승이 가능하다고 했는데요. 지금 6만에서 7만 달러를 왔다 갔다 하는 마당에 당장 귀담아 들을 내용은 아닌 것 같고, 암튼 세일러의 말과 트럼프의 이야기를 종합해보자면 현재 비트코인은 시가총액이 1,300조이고 이게 전 세계 부의 0.1%인데 금은 2023년 기준 2.7%라고 합니다. 대략 디지털금, 비트코인이 실제 금과 비슷해질 수도 있으니까 앞으로 27배에서 30배는 더 오를 수 있다는 이야기도 충분히 일리 있는 소리일 수는 있겠습니다. 실없는 이야기는 이쯤 하고, 암튼 저 많은 발언 중에서 컨퍼런스에 참여한 모든 관중들을 열광의 도가니로 빠지게 만든 이야기는 바로 이건데요. I will fire Gary Gensler and appoint a new SEC chairman. 트럼프는 본인이 대통령으로 당선된다면 그 즉시 현 SEC 의장인 게리 갠슬러를 해고해버리겠다고 합니다. 관중들은 기립해서 열띤 환호를 보냈는데요. 한동안 암호화폐를 억압하고 탄압하던 갠슬러에 대한 분노가 그만큼 많이 쌓여 있었다는 얘기겠죠. 그도 그럴 것이 코인베이스, 바이낸스, 리플, 유니스왑 등등 바이든이 게리 갠슬러를 SEC 위원장으로 임명한 이후 암호화폐 관련 고발 건수만 무려 50건에 육박합니다. 저 또한 갠슬러 얼굴만 봐도 피가 거꾸로 솟습니다. 바이든의 임기가 가까워오고 트럼프의 당선 확률이 높아지는 분위기를 보이자 전 세계 최고의 암호화폐 분석 투자기업인 메사리의 CEO 라이언 셀키스는 SEC와의 독립을 선언하고 SEC를 가리키며 부패한 기관과의 전쟁을 선포한다고 밝혔는데요. 블록체인계의 블룸버그라 불리는 메사리는 SEC를 도와 암호화폐 시장의 질서를 확립하는 데 있어서 정보 제공자, 리서처의 역할을 해왔는데요. 셀키스의 이야기에 따르면 본인들의 협조와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난 22년 많은 투자자들을 지옥으로 보낸 셀시우스, FTX 같은 사건은 진압 시기를 놓치며 막지 못했고, 코인베이스, 크라켄, 제미니에 대한 법적 조치는 실제 피해를 막기보다는 정치적인 동기에서 비롯된 표적 수사라는 의혹은 타당성 없는 의심은 아닐 텐데요. 갠슬러는 21년 바이든에 의해 SEC 위원장으로 임명되기 전 미국 MIT 대학에서 교수로 활동하며 블록체인이 사회에 주게 될 영향들에 대해 강의를 하는가 하면 아스펜 서큐리티 포럼에서 갠슬러는 암호화폐가 금융시장 공공정책 목표를 달성하는 혁신적 자극제이자 변화의 촉매제라며 암호화폐에 대해 친화적인 입장을 가지는 것을 넘어 강연까지 하고 다닐 정도로 블록체인을 사랑하는 사람이었는데요. 갠슬러가 2018년 가을 학기부터 비트코인, 스마트 계약, 분산 원장 기술 등에 대해 강의를 하던 교수였던 것을 고려하면 갠슬러는 본인이 가장 잘 알고 있는 분야를 통제할 수 있는 위치에 올라가 가장 확실하게 억압했던 것이죠. 갠슬러 본인이 바라보는 블록체인 세상이 밝았고 본인 역시 미국 국민임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경제적, 정치적 성공을 위해서는 마음에 없는 이야기를 내뱉고 그릇된 의사결정을 내림에 있어서 망설임이 없는 인물이라는 것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완전 개새끼네 진짜. 네, 제가 할 수 없으니 영상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런 갠슬러는 바이든의 사태와 해리스의 열세로 인해 최근에는 과거의 기세를 찾아보기 힘든 상황인데요. 심지어 트럼프는 대통령 취임 첫날 첫 공무를 본인 모가지를 자르는 것으로 시작하겠다고 하니 그야말로 사면초가인 상태일 겁니다. 과거 게리 갠슬러의 행동들을 보았을 때 갠슬러에게 현재 남은 선택지는 제 눈에는 하나밖에 안 보이는데요. 암호화폐에 대해 미친 척 긍정적인 스탠스를 취하는 것입니다. 그게 열세인 민주당 해리스를 당선시키는데도 일조하는 일이며 갠슬러가 친암호화폐주의자로 거듭난다면 트럼프 또한 민심을 거스르며 갠슬러를 해고하는 최악의 상황을 쉽게 저지르지 못할 테니까요. 그렇다면 현재 갠슬러의 입장 변화로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사건은 무엇이 있느냐? 대표적으로 FIT 21, 21세기 금융혁신 및 기술법입니다. 이 법안이 무엇인지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면 정말 간단하게 할게요. 알트코인들이 SEC의 규제를 더 이상 받지 않고 CFTC의 규제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럼 CFTC는 어떤 기관인가? 설명 길게 할 것도 없고 한 줄로 정리하겠습니다. 2017년 CME 시카고 상품거래소에 비트코인 선물 ETF를 승인한 기관입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보다 7년을 앞서 선물 ETF를 승인한 기관이죠. CFTC가 암호화폐 전반을 통제하게 된다면 여러분이 기다리시는 알트코인에게는 이만한 호재가 없을 것이고 FIT 21의 시행은 암호화폐 역사에 아주 중요한 한 획을 그을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법안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해당 법안이 통과되기까지 남은 것은 총 3단계입니다. 이미 지난 5월 미국 하원의 승인을 받았으며 현재 상원금융서비스위원회와 농업위원회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고 이 과정이 끝나면 미국 상원의원 전체 투표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상원 투표가 끝나면 대통령의 승인을 받게 되는데요. 현재 미국 상원의장은 바로 민주당 대선 후보 카멜라 해리스, 상원 100석 중 공화당 50석, 민주당 48석, 그리고 병상에 있는 바이든. 어쩌면 생각보다 빠르게 다가올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참 호재와 악재를 냉정하게 다루려고 했는데 악재가 없어서 지금 영상 찍으면서도 좀 어색하거든요. 혹시 비트코인 악재 아시는 분들 계시면 댓글로 제보 부탁드립니다. 마운트 콕스 이야기가 있죠. 현재 마운트 콕스의 지갑 잔고는 8만 개 정도가 확인됩니다. 비트 스탬프로 들어간 물량 또한 아직 개인들에게 정산이 되지 않은 상태니 실제로는 더 많은 물량이 남아있을 텐데요. 기존 90일 정도의 상환 기간을 밝히며 가장 느긋한 태도를 보이던 크라켄 거래소는 예상을 뒤집고 가장 빠르게 마운트 콕스로 받은 물량을 모두 개별 고객들에게 상환 완료하였다고 밝혔습니다. 크립토컨트 주기영 대표의 온체인 데이터 내용을 보시면 상환 발표 이후 크라켄 거래소 내부에 큰 거래량이 발생하지 않고 있고 오히려 크라켄 거래소 내부의 지갑 출금 데이터를 보면 상환 직후 5,250개의 비트코인을 출금했음을 알 수 있는데요. 저는 크라켄의 첫 출금을 끝으로 마운트 콕스 악재의 실질적 해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선례라는 측면에서 바라보고 있는데 10년이란 시간 외부적 요인으로 강제 홀딩된 물량들이고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10년 전 비트코인을 매수한 유저들이 전 재산을 털어 매수했을 리 없다는 가정하에 이번 상환 물량이 그들에게 의미하는 바는 잊고 살던 꽁돈의 개념으로 보고 있는데 같은 시기에 비트코인을 매수한 동료들 중 가장 먼저 상환받은 사람들이 출금 후 홀딩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버렸던 건 상환 이후 처리 방법에 대해 고민하던 후발대 입장에서는 선례를 따르는 쪽으로 동요될 거라 봅니다. 자, 드디어 예고편에 말씀드렸던 금리에 대한 내용을 시작하기 전 제안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요. 구독과 좋아요를 아직 누르지 않으신 분들은 지금 먼저 한번 눌러주시고 이후 나올 저의 영상 내용이 만족을 드리지 못해서 구독 취소하시더라도 제 업보라 생각하고 달게 받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8월 1일 새벽 3시, 저녁 8시에 굵직한 금리 발표가 2개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새벽 3시에 미국 연준의 금리 발표가 있고 저녁 8시에는 영국 영란은행의 금리 발표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중요한 건 미국의 금리겠죠. 현재 시장의 예측은 동결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 캐나다가 먼저 금리 인하를 단행한 상황인데요. 저는 브리핑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두 가지의 시나리오를 보고 있는데 첫째는 예상대로 미국이 새벽 3시에 동결을 선언하고 저녁에 영국이 인하를 하게 되는 경우 이 경우에는 시장은 3시 동결이 아니라 저녁 8시 영국 발표에 맞추어 발작을 일으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단순한 이유인데 미국은 서프라이즈가 아닌 동결이 나와주고 영란은행이 먼저 금리를 내린다면 9월 미국의 금리 인하는 기정사실화일 테니까요.
두 번째는 예상을 뒤엎는 8월 기습 인하입니다.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리 생각하는 이유 중 하나는 영래포 잔고입니다. 생소하시죠? 아주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드릴 테니 집중해 주세요. 일단 국채와 영래포 그리고 MMF 세 가지 단어를 학습하고 가야 하는데, 국채란 국가에서 발행하는 채권의 줄임말이고, 미디어에서는 주로 미국채, 3년물, 10년물, 단기채, 장기채 등 다양한 방식으로 불립니다. 경제 용어는 깊게 들어가면 끝도 없으니 포인트만 알고 가시면 됩니다. 다음, MMF란 마켓 머니 펀드의 줄임말인데, 쉽게 생각해서 은행이 이것저것 할 거 다 하고 남은 여유 자금입니다. 은행이 코인도 사고 주식도 사고 월급도 주고 이것저것 다 하고 남은 현금 관망 자금이라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마지막 영래포, 정확히는 미국 연준의 영래포인데요. 연준이 운영하는 단기 저축 계좌이고, 미국의 기준금리보다 높은 금리의 이자를 무조건 제공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럼 자금들이 도는 흐름을 볼 텐데, 코로나 때 돈이 풀리면서 시장에 돈이 많아졌습니다. 이건 다들 아시죠? 그렇게 풀린 돈이 주식에 붙어서 삼성전자 10만 전자도 만들고 21년 비트코인 대불장도 만들고 부동산도 올랐었죠. 그렇게 돈이 풀려 있다가 파월이 나와서 금리를 대폭 올려버립니다. 금리가 점점 높아지니 주식도 비트코인도 부동산도 폭락하게 되죠. 사람들은 안전하게 높은 금리의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은행으로 돈을 넣게 되는데, 시중에 풀려있던 돈들이 은행으로 몰려드니 은행은 돈이 너무 많아진 겁니다. 근데 은행이라고 뭐 돈이 많다 해서 금리가 이렇게 높은 상황에서 주식, 부동산, 코인을 풀매수할 수가 있나요? 적당히 투자할 거 해놓고 현금 관망을 하게 되는데, 그 현금 관망을 할 때 돈을 넣어두는 계좌를 MMF 계좌라고 칭하겠습니다. 그럼 이 은행은 이 MMF 계좌에 있는 돈을 놀게 내버려 두면 아쉬우니 안정적이고 작은 이자라도 주는 곳을 찾게 되는데, 이때 미국 정부에서 영래포라는 단기 저축 상품을 만듭니다. 앞서 설명했듯 정부가 운용하여 안전하고 기준금리보다 높은 이자를 주는 상품이니 갈 곳 잃은 은행들의 MMF 잔고가 이쪽으로 몰리게 되죠. 그리고 돈이 필요한 정부는 채권을 발행하게 되는데요. 이 채권의 구매자는 연준 영래포 계좌, 바로 자기 자신들입니다. 즉, 시장에 풀린 돈을 높은 금리를 주겠다고 유혹하여 영래포에 모은 다음 본인들이 발행한 국채를 셀프 매입하는 용도로 쓰는 것이죠. 쉽게 비유하면, 내가 요리를 했는데 사 먹어줄 사람이 없어. 그래서 친구한테 돈을 빌려요. 야, 10만원만 내일 11만원으로 갚을게. 그리고 빌린 10만원은 내가 가지고 또 요리를 하고, 또 친구한테 야, 10만원만 내일 11만원으로 갚을게. 이걸 반복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다른 점은, 나는 빌린 11만원을 현금으로 줘야 되지만 정부는 빌린 은행 계좌에 숫자만 찍어주면 된다는 거죠. 그럼 이 과정에서 정부는 은행에게 현금 10만원을 땡겨오고, 은행은 정부가 찍어준 11만원이란 숫자를 가져가는 겁니다. 이게 정부가 자금을 만드는 방법인데요. 서민들에게 풀려있는 돈을 회수하는 방법이죠. 금리를 내려서 대출을 받게 만들고, 금리를 다시 올려서 고통 주고, 빌려준 돈을 빼앗아오고, 그걸 영래포와 채권이라는 복잡한 구조를 통해 세탁해서 정부가 다시 회수해가는 시스템. 그럼 이렇게 회수한 돈으로 정부가 무엇을 하고 있느냐? 미국의 반도체 AI 회사들에게 보조금을 지원하고, 남는 돈은 국가의 비상금으로 저축을 하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 가능성을 얘기하다가 왜 여기까지 왔느냐? 채권을 발행하고 그걸 영래포에 있는 돈으로 매입시키는 꼼수를 쓰고 있었는데, 현재 영래포 잔고가 바닥을 보이고 있습니다. 즉, 이제 더 이상 국채를 발행해도 사줄 돈이 없다는 거죠. 그럼 어쩌나요? 국채를 팔아서 현금을 만들어야 그거로 반도체 AI 산업에 보조금도 지원하고 세금 감면도 해주는데, 금리를 내리면 됩니다. 친구에게 10만원을 빌려서 11만원을 갚는 과정에서 친구는 만원의 수익이 계속 쌓였고, 이제 금리를 내리면 그 돈들이 또 시장에 풀리는 거죠. 또한 친구에게 10만원을 빌려서 11만원을 갚는 과정에서 나는 만원의 부채가 계속 쌓였겠죠? 아니다, 이것까지 하면 오늘 밤새 해야 되니까 이거는 나중에 할게요. 암튼 지금껏 세계 경제는 큰 맥락에서 이 흐름을 반복했기에 영래포의 잔고가 밑을 보이는 현재 턴어라운드의 시간이 다가왔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예고편에서 말씀드렸듯이 저는 이 금리 인하가 실제로 시장에 큰 영향을 못 미치게 될 거라 보는데요. 보통 상승장이 오려면 개인들이 돈이 생기고 개인들의 구매력이 높아져야 불장이 옵니다. 당연히 높은 가격에 팔 때 살 사람이 있어야 가격이 오르죠. 지금은 높게 올려봐야 아무도 살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 돈이 없거든요. 여러분 돈 있으세요?
자산의 30%로 분할 매수하면서 리스크 관리하고 현금 보유하면서 기회를 찾고 계신가요?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다. 적어도 개인 투자자들은요. 가격을 올려도 미친 듯 달려들어서 구매할 구매력이 없는 지금은 생각만큼 뜨거운 상승장이 오기 힘듭니다. 세력들도 가격 올리는 데 들어가는 기회비용이라는 게 있는데 살 사람이 없는데 무작정 비싸게 만든다고 답이 나오나요? 기준금리 인하는 우리 같은 개인들에게 체감이 되는데 너무 오래 걸립니다. 기준금리가 내려가고 기관들이 대출을 받고 사업을 확장하고 거기서 일자리가 발생하고 월급이 늘고 소비가 확대되고 이런 과정을 돌고 돌아오려면 적어도 체감금리는 수개월이 걸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시장에 파급력이 미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소모됩니다. 현재 뉴스에는 미국 경제 성장률이 좋다, 기업들이 놀라운 기세로 성장 중이다 라는 이야기가 많지만 실제 미국 서민 경제는 벼랑 끝에 내몰려 있는데요. 미국 신용카드 연체율은 사상 최대치로 올라가 있고 지난 3월 미국 전당포에 대해 다룬 뉴스를 보면 전당포에 물건을 맡기거나 급전을 구하는 비율이 크게 늘어났다고 합니다. 전당포가 우리에겐 익숙치 않은데 중고차 시장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먹고 살기가 힘들어지면 한 집에 차 2대 끌던 거 한 대로 줄이고 그러면 한 대는 중고차 시장에 매물로 나오게 되죠. 근데 현재 서민들은 중고차를 구매할 여력조차 없어서 중고차 상사에 중고차만 쌓여가고 있는 상황. 전당포에 물건을 맡기는 사람은 많은데 찾아가는 이가 없을 그런 극단적인 상황에 미국 서민 경제는 놓여 있습니다. 그럼 단기간에 불장이 올 가능성이 있는 재료는 뭐냐? TGA입니다. 아까 미국 정부가 국채 판매로 돈을 만드는 과정에서 기업들 보조금 지원하고 이것저것 쓸 거 쓰고 남은 재정잔고, 트레저리 제너럴 어카운트, 직역하면 재무회계잔고인데 정부가 쓰고 남은 여윳돈을 의미합니다. 저번 영상에서 한번 언급한 적이 있는데 미국 재무부에는 TGA라는 게 있습니다. 직역하면 재무부의 지급 초과 준비금인데요. 시장에 뿌려질 수 있는 현찰들입니다. 언제든 뿌릴 수 있는 현금 잔고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TGA 잔고는 정부가 개인에게 다이렉트로 들어가는 지원금, 예컨대 과거 코로나 시절 지원금 주던 거나 소상공인 긴급대출 같은 것들이 TGA 잔고에서 나오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돈이 들어오면 단기간 서민들은 숨통이 트이게 되고 이런 서민 지원의 일부는 자본시장으로 유입되게 됩니다. 특히나 이런 먹고 사는 게 어려운 상황에서는 더욱 심해지는데요. 지난 불장에 전 세계 유일하게 코인 가격에 국가 프리미엄이 붙은 나라가 한국의 김치 프리미엄, 인도 카레 프리미엄이 있었는데 서민들이 먹고 살기가 힘들수록 자본시장으로 돈이 몰리고 대박을 쫓는 경향이 높다는 걸 지난 불장 사례에서 알 수 있듯 미국 역시 TGA 잔고가 개방되면 개인들의 돈이 시장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TGA 잔고는 정부에서 풀어야 푸는 거지 안 풀면 그만이 아닌가? 맞죠. 근데 정부는 풀 수밖에 없습니다. 서민들이 고통을 받으니 걱정돼서 푸는 게 아니라 그들의 목적을 위해 풀어야만 하는 것이죠. 현재 해리스와 트럼프가 대선을 3개월 앞두고 박빙인 상황에서 민주당은 쌓여있는 TGA 잔고를 풀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고요? 이 또한 실생활에 비유해보면 우리가 치킨집을 운영하다 가게를 내놓게 됩니다. 근데 미리 사놓은 닭, 콜라, 치킨무 등등 재고가 엄청 많아요. 그럼 우린 권리금을 그만큼 챙겨받고 가게를 넘기죠. 근데 대통령 선거는 어떤가요? 민주당 정부에서 공화당으로 정권이 넘어갈 때 공화당한테 권리금을 받습니까? 아니죠. 정확히 말하면 정권은 넘기는 게 아니라 뺏긴다는 거예요. 그럼 민주당 입장에선 TGA 잔고를 남겨둘 이유가 없습니다. 다 쓰고 국민들한테 잘 보이고 당선이 되던가 다 쓰고 다음 정부가 쓸 돈을 남겨두지 않아야 합니다. 미국은 대통령 임기가 4년입니다. 그리고 당선되고 절반이 지난 2년 후 국회의원 중간선거가 있고요. 당선이 되고 2년간 이미지를 메이킹하고 중간선거에서 본인의 세력을 만들어 놓고 남은 2년간 자기가 하고자 했던 정책을 펼치는 구조인데요. TGA 잔고를 풀어주며 국민들의 환심을 사서 해리스가 당선이 되든 혹시 트럼프가 당선되더라도 TGA 잔고를 물려줘서 중간선거까지 펑펑 돈 쓰면서 공화당이 국회의석을 지배하는 구조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대선 전에 TGA 자금을 시장에 풀게 될 것이라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용도 꽤나 복잡했다고 생각하는데 이해가 좀 잘 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경제 관련 설명이다 보니 중간에 생략한 부분이나 실제 의미와 살짝 다르게 표현된 구절들이 있는데 이해를 돕기 위해 자체 순화한 내용이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은 비트코인이 디지털 금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 다룰 예정입니다. 영상 끝에 나올 예고편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내용 요약하겠습니다.
퍼포먼스의 황제 트럼프는 당선 후 첫 공무로 SEC 의장 게리 갠슬러를 해고하겠다고 선언했고, 게리 갠슬러는 2018년 가을 학기부터 MIT 대학에서 비트코인을 교육하던 교수 출신으로 비트코인 애찬론자였으나 권력의 개가 되어 암호화폐를 공격했던 점을 미루어 볼 때 대선 전까지 암호화폐에 대한 스탠스를 적극 어필하며 훗날을 도모할지도 모르겠다는 내용. 곧 있을 8월 1일 금리 발표는 시장의 예상과 달리 동결이 아니라 인하가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 그러나 금리 인하보다도 더 중요한 미국 재무부의 TGA 여유잔고가 시장에 풀릴 가능성이 매우 높기에 그 시기를 기점으로 대상승장이 시작될 가능성이 높다는 인사이트를 공유해드렸습니다. 최근 2주째 와이프랑 애들 얼굴을 언제 봤는지 모를 만큼 영상 제작에 미쳐 있었는데요. 그런 노력을 알아주신 구독자님들 덕에 채널의 성장세가 무섭습니다. 저도 어안이 벙벙한데요. 오태민 교수, 슈카님 같은 훌륭한 분들과 비교해주시니 요즘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실망시켜드리지 않기 위해 열심히 영상 제작에 힘쓰겠습니다. 내일은 가족과 시간을 좀 보내려고 합니다. 다음 영상은 목요일, 금요일이나 되어야 완성될 것 같네요. 텔레그램 채팅방은 24시간 돌아가고 있으니 텔레그램 방 들어오시면 항상 소통하실 수 있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채널 성장에 더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고편 보내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비슐랭이었습니다. 천문학적인 국가 부채를 위해서는 비트코인을 매수하고 디지털 금으로 만들어야 하는 건 피할 수 없는 미국 정부의 숙명인 것이죠.